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리서치 페이퍼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주성재 연구자님이 2023년도에 연구하신 내용이네요. 초등 영어 자료 기반 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초등학생들한테 뭔가를 했구나. 그 다음에 뭘 했지? 라고 보면은 모형 개발. 어떤, 수업을 하는, 그런 순서 같은 걸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적용 효과.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개발한 모형을 적용을 한 수업을 한 그런 경우인가 보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자,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 이해와 표현의 기본이 되는 어휘 학습이 필수적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어휘 학습, 문법 학습 또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윌리스가 주장했다라고 윌리스의 주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별 어휘의 의미를 제시해주는 전통적 어휘 지도 방법보다는 코퍼스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실제적이고 다양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목표 어휘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어휘 지도법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언어 교수 학습에서 코퍼스와 교실 콘코던싱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코퍼스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콘코던스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들을 분석하게끔 하면 목표 어휘하고 문법을 발견해내고 그 학습 과정,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거 플러스 언어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존스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서론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목적 및 문제 봐야 되겠죠? 자,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초등영어 학습자 코퍼스의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코퍼스를 썼는데요. 한국 초등영어 학습자 코퍼스래요. 자, 어떤 자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학습자 중심 자료 기반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적용했어요. 초등 레벨 영어 수업. 효과적인 초등 영어 어휘 문법 학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해 두고 있었고요. 자, 연구 문제. 첫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자료 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어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자료 기반 학습의 유형, 그러니까 학생 중심인지 교사 중심인지 그 유형이 학습자들의 어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자료 기반 학습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의적 태도는 어떠한가? 자, 여러분들 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질문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요, 인지적 영역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의적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 같은 것을 많이 살펴보시면 이런 구조로 연구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요. 초등 영어 어휘 및 문법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초등 영어 어휘 및 문법 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코퍼스 언어학과 학습자 코퍼스. 세 번째 자료 기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초등 영어 어휘 및 문법 지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교육부가 2022년도에 밝힌 내용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영어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문법 지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성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한 언어학습을 강조하고요. 그렇지만 문법도 여기서는 가르치되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르치면 된다라고 논지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활동을 통해서 암시적, 귀납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괜찮다. 김영은 연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설명하고 있었고, 문법 지도 또한 패턴을 통해서 문법 감각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규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의 구함 및 적용이 필요하다. 손중성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문법을 인덕티브 티칭 하는 거 괜찮다. 초등학생들한테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퍼스 언어학과 학습자 코퍼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코퍼스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수집해야 됩니다. 수집된 자연 발생적 대규모 텍스트의 모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좀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보시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어민들이 신문에 쓰여져 있는 뉴스페이퍼, 예를 들어서 타임즈라고 타임즈 여러분들 타임 매거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타임 매거진에 쫙 쓰여져 있는 그 텍스트만 긁어 모은 것, 말의 데이터를 모아 놓은 그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타임 매거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다 모아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텍스트가 되겠죠. 뭐 10년치의 타임 매거진 텍스트를 모은다. 엄청 워드 카운트가 많겠죠. 이렇게 묶여진 자료를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코퍼스의 특징은 전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컴퓨터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코퍼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코퍼스 언어학 측면에서는요,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실제적으로 기술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어휘 문법 및 어휘 문법 분야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코퍼스의 타입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원어민 코퍼스와 학습자 코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자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학습자 코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어민 코퍼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타임 매거진 같은 거, 이런 것들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원어민 코퍼스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제2외국어 활동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들에서 되고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퍼스 기반 언어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봤더니 개별 어휘의 쓰임새를 알 수 있고 어구 및 문장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문법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초등학습자 코퍼스를 쓴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 코퍼스가 어떤 코퍼스냐라고 봤더니 약자로 SEELC라는 코퍼스였습니다. 그래서 SEELC가 뭔가 하고 봤더니 서울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nglish Essay Contest, 그러니까 영어 글쓰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를 했었고 그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모은 것이 이 초등 영어 학습자 코퍼스인
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것을 구축해서 본 연구에 활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자료 기반 학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기반 학습은요, 첫 번째, 대규모 원어민 코퍼스에서 추출한 문장들은 대부분 구문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네이티브 스피커 코퍼스는 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원어민 코퍼스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어떤 패턴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학습자들이 동기를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것은 한국어 초등학교 실제 한국 아이들이 학습자들이 쓰는 코퍼스로 쓰면 더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 더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셋째는 코퍼스 자료를 활용한 자료 기반 학습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원어민 코퍼스에서 추출한 문장보다 좀 더 한국인 학생들이 만들어낸 문장이니까 친숙하고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했다라고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었죠. 한국 초등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자료에서 추출한 문장들로 한국 학생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학생들에게 친숙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그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했다라고 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챕터 3 연구 방법론입니다. 자, 먼저 연구 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연구 기간은요,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였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 3개, 경기도권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위치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소규모 학교였고요. 농촌 지역에 있고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학교, 중심 도시 신도심에 있어서 평균에 가까운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B학교, 대도시 도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C학교. 자, 이렇게 환경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왠지 A학교, B학교, C학교, 학교 간 학생들의 비교를 해볼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더 볼게요. 각 학교별 4학년, 6학년 두 학급씩을 선정했다. 그러면 학교 간 비교도 하겠지만 학년별 비교도 좀 가능한 연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을 학생 중심, 교사 중심 유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고요. A 초등학교는 소규모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급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둘 하면 총 6학급이 나와야 되는데 5개 학급으로 102명, 4학년 102명, 6학년 97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도교사는 학교별로 한 명씩 총 3명의 영어 교과 전담 교사들이 참여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연구 기간 및 대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새 윤리위원회에서 IRB라고 이것들을 모든 이런 연구 논문에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을 기반으로 연구에 대해서 안내한 후 연구 동의서에 연구 참가자 본인의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제가 연구에 사용되는지도 알고 나는 연구 참여자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에 대한 서명을 하게끔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영어 수업과 초등학생들의 어휘 문법 학습 효과 간의 연관성 및 학생 중심, 교사 중심 자료 기반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전 사후 평가는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사전 사후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프리, 포스트 테스트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어휘 문법 지식 평가에 집단별 기술 통계치 및 향상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향상도라는 것은 이제 이 수업을 한 다음에 어디가 더 효과가 있었을까 그것을 비교를 한 거예요.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서 학년별 2개 학급의 사전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집단 간 동질성 분석을 실시했다. 자, 여러분, 이 동질성 분석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집단 안에 어떤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 이게 섞여 있으면, 그리고 집단 간 동질성 분석이니까, 아까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렇게 학교가 3개였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 간 차이점이 없어야지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얘네들은 너무 못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뛰어난 학생들이야. 그러면 이 수업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못하는 학생들은 뭐 가파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단들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 사이에 차이가 별거 없어요. 라고 분석을 하는 것을 동질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자, 교과서는 이렇게 학년별로 어떻게 학교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 명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애들 이런 거 가르쳤어요. 목표 구문 4학년, 6학년 이렇게 애들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8주 정도 수업을 한 것 같네요. 그쵸? 8번까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연구 절차 및 도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가지 타입으로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 중심 연역적 자료 기반 학습, 학생 중심 귀납적 자료 기반 학습. 동일한 자료를 놓고 학습을 했는데 이 자료라는 것은 그 콘코던스 라인들이겠죠. 그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코퍼스, 동일한 코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사 기반 학습에서는 이 코퍼스를 안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서가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것과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학생 중심은 예시 문장을 제시를 해주고 추론을 하게끔 하고 안내에 의한 학습, 규칙 적용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교사 중심은 경우에는 예시 문장 및 의미를 제시를 해줍니다. 교사가 해주는 거겠죠. 의미 설명해 주는 거. 목표 구문 학습. 자, 이게 뭐야? 용법 설명해 주고요. 안내에 의한 학습. 안내 및 정답 확인해 주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1과 3을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수업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제 워크시트인데요.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포인트겠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찾아 써봅시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이런 워크시트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어봅시다는 동일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찾아 써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게 교사 주도일까요? 이게 교사 주도고, 이거는 학습자 주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연구 방법입니다. iStatistics와 SPS 써서 결과를 분석했고요. 자료 기반 모형을 적용해서 영어 어휘 문법 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제가 아까 연구 문제 보고 인지적 영역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인지적 영역은 집단별, 사전, 사후 어휘, 문법 지식, 평가 결과를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한 집단 안에서 본 거예요. 학교별, 집단 간이겠죠, 이거는. A 학교, B 학교, C 학교를 분석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 써서 분석했고,
정의적 영역은 응답 빈도 및 내용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요약 및 정리를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저의 포커스 퀘스천 1번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별 사후평가에 대해서 학교별입니다. 차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학교별이라는 것은 학교간을 이야기를 해요. A 학교, B 학교, C 학교. 그 차이가 사후평가에서 드러났느냐.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귀납적 학습법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법이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 효과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해 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급해 주셨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